두 번째 파트, 배관 공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관 공사 하면 여기 이제 애자 공사가 나오게 되네요. 애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목조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노출된 곳에서 이 공사를 하는 기법 중에서 옥내배선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건축물에다가 여기다가 애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달아놓게 되면은 전선을 그냥 엮어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애자 공사는 전선이 노출되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공사비가 저렴하고 쉽게 공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조주택에서는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이용됐었습니다. 여기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들 한번 볼게요. 전선은 어떤 거 사용해야 될까요? 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우 첫 번째 전기로용 전선,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써라는 전선,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써라는 전선 이외에는 모두 다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격거리도 나타나고 있죠. 이격거리는 얼만큼을 띄워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400V 미만과 400V 이상인데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서 보실 거는 요거 전선 상호 간의 간격입니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반드시 0.06m, 이게 센티미터로 하면 조금 더 편해요. 6cm 이상 이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2.5cm 이상, 그 다음에 400V 이상일 때는 4.5cm 이상, 건조하지 않은 장소일 때는 이 이상 이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애자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자까지는 반드시 전압에 관계없이 2m 이하이어야 되고, 이게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해당하고, 그 이외에는 400V가 넘을 때는 6m가 됩니다. 애자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특징도 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장강도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 공사를 보겠습니다. 이 몰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쫄대 뭐 이렇게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은 것을 합성수지 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은 일반 절연전선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이 몰드 안에서는 전선에 접속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후에 나오는 가요전선관, 금속관, 합성수지관 모두 다 이제 똑같아요. 절대 전선에 접속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강조하고 뒤에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게요. 자,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 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합성수지관이 있습니다. 합성수지관은 일종의 플라스틱 관을 설명하고 있죠. 뭐 CD관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PE관, PVC관 이런 것들 모두 다 합성수지관에 들어갑니다. 조건은 비슷해요. 일단 절연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전선은 연선일 것인데 10제곱밀리미터 이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제곱밀리미터가 넘게 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해야 되고, 그 밑에는 단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에 짧은 곳에다가 넣을 때는 사실은 뭐 단선을 써도 괜찮습니다.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조금 전에 몰드 이야기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 압력받을 염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뭐가 짓누른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고 가거나 아니면 뭐 전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지게차 같은 것이 밟고 지나가는 어쨌든 그런 중량물들 받을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관의 두께 2mm 이상이어야 되고, 안쪽 면은 미끈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합성수지관 부속품은 무엇이 있나 보죠. 자, 이거 여러분
커플링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요. 여기 합성관 하나가 있고 이쪽도 또 관 하나가 있어요. 서로 두 개를 이어서 전선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을 겁니다. 자, 그때 어느 정도 그럼 깊이에 넣어야 되느냐? 요거를 관 바깥지름이라고 하잖아요. 바깥지름의 1.2배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때는 조금만 넣어도 괜찮아요. 얼마? 0.8배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를 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를 한다. 커플링이고요. 관의 지점 간의 거리는 1.5m로 한다. 예전에 2m였었죠. 합성수지관은 1.5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방습 장치를 해야 된다. 나머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과는 직접 접속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전선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금속전선관의 시설 조건은 첫 번째, 자, 절연전선 사용하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 연선 사용하자. 근데 10제곱밀리미터 이하는 괜찮다. 그 다음에 짧은 곳은 또 괜찮다. 금속관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반드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죠. 여기 금속관을 공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풀박스에서 자 이렇게 배관 금속전선관이 쭉 가고 있습니다. 새들이 있고요. 새들과 새들 간의 거리는 직선일 때는 2m 이하, 지점 간의 거리는 애자와 똑같아요. 2m 거리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원형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플링이 있게 되죠. 커플링에서는 반드시 전기접 접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걸 우리가 본딩이라고 합니다. 본딩을 해주게 되고요. 자 여기 유니버셜 T자 구조물이 있어서 그냥 전선관을 양쪽에다 이제 끼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박스도 이렇게 결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속 전선관 모두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요. 실제로 외부에서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금속 전선관이 노출 공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기계적으로도 더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보통 금속 전선관을 많이 노출 공사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금속관 및 부품의 선정을 볼게요.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전선관과 접속 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결합되어야 된다.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해야 된다.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는 1.2mm 이상 두께여야 하고요. 기타의 것은 1mm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금속관 및 부품의 시설 한번 볼까요?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의 기타 부속품과 접속 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부싱입니다. 이거는 금속관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건데요. 이 전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부싱의 이 안쪽 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부싱이 없다면 금속관 끝에 날카로운 단면에 전선을 넣고 빼는 동안 혹은 전선이 넣어 있는 동안 이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곳에는 당연히 방습 장치를 해야 되고요. 관에는 당연히 또 접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속 몰드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합성수지 몰드도 봤는데 금속 몰드 전선은 당연히 절연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역시 몰드 안에서도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선의 접속점은 금속 몰드, 합성수지 몰드, 금속관, 합성수지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금속관 뭐 관련된 부품도 있고요. 여기서도 몰드,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금속재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건데요. 접속 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이거는 역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금속 덕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견고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다음은 가요전선관 공사입니다. 가요전선관 공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설 조건, 가요전선관은 우리가 플렉시블 관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가요, 구부러지는 것이 자유로운 관이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연선이다.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제곱밀리미터가 넘을 때는 무조건 연선이고요. 그 아래일 때는 단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소, 전선관의 종류들 모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보도록 할게요.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에는 그리고 금속 재료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도 규정화되어 있죠. 다음은 금속 덕트 공사입니다. 이 배관 공사와는 다르게 덕트 공사는 뚜껑이 있어서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이 안에 있는 전선을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두께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반드시 막는다. 그 다음에 덕트는 덕트 안에 전선은 몇 퍼센트까지 20%까지만 넣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제어 회로용 같은 경우 소세력 회로, 그러니까 작은 전류를 쓰는 것은 우리가 50%까지 넣을 수 있고요. 적당한 접지 단자를 설하고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트 공사의 지지점은 3m 이하의 간격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 조건 보시게 되면은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 내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를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일 때는요 50%까지 가능하고요. 덕트 안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전선의 접속점은 없고 피복은 당연히 손상할 우려가 있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금속 덕트가 건축물의 방화 구역을 통과하거나 할 때는 불연성 물질로 차폐해야 된다. 이런 부수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금속 덕트 선정, 폭이 50mm를 초과하고 두께가 1.2mm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녹슬지 않도록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도장을 하여야 합니다. 금속 덕트의 시설이 있죠. 덕트 상호관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고요. 덕트를 조영지에 붙일 때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잘 출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고 수직으로 붙일 때는 조금 더 이거보다 2배 정도 여유를 둘 수 있습니다. 6m까지 우리가 6m 이내로만 지지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할 때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덕트의 끝부분은 당연히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덕트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공사라고 있습니다. 버스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을 이동시키는 그런 덕트를 우리가 버스 덕트라고 부르게 되게 되는데요. 버스 덕트에서는 버스바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절연 물질에다가 버스바를 넣어서 대전력을 우리가 이송시키는데 전선관과 조금 다르게 이동시키는 게 바로 버스 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종류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버스 덕트의 시설 조건입니다. 자,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한다. 당연하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여야 한다. 덕트의 끝부분은 당연히 막는다. 그 다음에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덕트 금속재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한다. 그 다음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다 보시면은 여러분 상식적인 거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플로어덕트 공사입니다. 플로어덕트는 바닥에다가 하는 공사를 플로어덕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건물을 보게 되는데 이 건물 바닥에 이미 이렇게 덕트 시설이 되어 있죠. 여기 그리고 접속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사무실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밑에 바닥에서 뚜껑 열면 거기에 인터넷선, 전화선, 그리고 전력선 이런 것들 다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로어 덕트 공사라고 부릅니다. 플로어 덕트 공사. 시설 조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선은 절연 전선 사용한다. 그리고 연선을 사용한다.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 이하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단선 사용해도 된다. 여기서도 표기하고 있죠. 플로어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일단 완전하게 한다. 물이 고이지 않아야 된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어야 된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그리고 금속재이기 때문에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셀룰러 덕트입니다. 셀룰러 덕트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촘촘하게 이제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셀룰러 덕트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법들이 바로 이제 셀룰러의 모양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전선은 일단 절연전선이다. 역시 연선 사용한다.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 이하에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리고 역시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부속품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강판으로 제작돼 있어야 되고, 뭐 매끈하고 도장이 돼 있어야 되고, 두께 일정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판 두께가 아래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셀룰러 덕트의 부속품에는 뭐 다양한 뭐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야 된다, 물이 고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어야 된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고요,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공사.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한 겹만 입고 있는 것을 절연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선이 있고 전선이 있고 전선이 있는데 옷을 한 겹 입고 또 한 겹 입고 또 한 겹 입고 서로 같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죠.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력이나 큰 전력을 전송할 때 별도의 배관이 필요하지 않고 그 케이블 자체로 충분히 절연 성능을 가지고 있고 보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을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케이블도 금속관 안에다가 넣을 수 있고 합성 수지관이나 덕트 안에다가 넣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블 공사의 시설 조건. 자,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그 다음에 현장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방호 조치를 한 것. 그 다음에 케이블은 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여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캡타이어 케이블 나올 수 있는데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수직으로이면은 6m까지 괜찮고요. 여기 캡타이어 케이블 나와 있네요. 그렇죠? 1m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금속재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시설해야 되겠죠. 자,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 이 콘크리트에다가 직매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접속점도 역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뭐 수직 케이블이 시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케이블의 종류들이 트레이가 있습니다. 케이블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공사를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시설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당연히 절연전선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절연 처리해야 되고요.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말도 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어떤 것으로 선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도 있게 되죠. 안전율, 그 다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 있어야 되고요. 매끈해야 되고 부식이 안 돼야 되겠죠. 내식성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연성, 이제 불이 붙지 않아야 되고요. 당연히 금속 재료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호를 필요할 때는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 커버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곳에는 우리가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관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배관 공사에는 상당히 많은 재료가 쓰이게 되는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접지가 필요할 때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단선의 굵기,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야 한다. 전선을 완전하고 견고하게 접속해야 된다.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 간격 이상 그 일정 간격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